지난 토요일과 일요일 주말 동안 우리는 바깥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먼지에 안개까지 뒤섞이는 스모그 현상이 나타난 것인데요. 충격적이게도 공기질이 주말 내내 매우 나쁨을 유지했습니다. 시야뿐만 아니라 숨을 쉴 때마다 머리가 아플 정도로 공기질은 심각했는데요. 마치 베이징 시내를 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례적으로 심각했던 미세먼지의 원인은 바로 중국에서 불어온 고농도 먼지바람이 서울과 충청권에 상륙하면서 우리는 고통스러운 주말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정영훈 교수는 미국 원자력 규제자 위험평가 가이드를 참조해 한국의 대기 상태를 분석한 결과 미세먼지 피해가 후쿠시마 피폭 위험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이번에 100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는데요. 이는 우리의 수명을 2년 이상 단축시킬 수 있고 방사능 피폭으로 따지면 성인 기준 작업자가 연간 100mS씩 피폭되는 수준으로 치명적인 수준입니다. 정 교수는 초미세먼지는 폐암 이외에도 여러 요인의 사망에 기여하므로 방사능 피폭 4000mS 수준의 위험과 동등함, 결론적으로 초미세먼지 위험은 후쿠시마 위험의 400배 수준이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강경화 전 장관은 미세먼지는 중국발이 사실이다 라며 중국의 해결책을 내놓을 것을 압박했는데요. 그럼에도 중국은 한국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나 라며 우리는 위성으로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는데 한국의 미세먼지는 중국 때문이 아니다 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을 향한 중국의 도발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중국과 대만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대만을 몇 분 만에 장악해버리고 그 다음은 한국에 중국군을 보내 한국마저 지배해버릴 수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국은 대만 상황이 통제되고 있다고 자신하고 있으며 무력 통일을 서두르지 않는다고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 중국 정부 고문들을 인용해 20일 보도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고문은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중국 지도부가 대만 상황이 통제 아래 있다고 느끼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우리가 전반적인 상황을 통제하고 있는 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입장은 미중 정상회담과 중국 공산당이 채택한 3차 역사 결의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SCMP는 설명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화상 정상회담에서 대만과 관련해 우리는 인내심을 갖고 최대한의 성의와 최선을 다해 평화 통일의 비전을 이루려 하겠지만 만약 대만 독립 분열 세력이 도발하고 심지어 레드라인을 돌파하면 우리는 부득불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시 주석이 인내심과 성의를 강조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신문은 또한 중국 공산당이 역사 결의를 통해 중국이 중국과 대만의 관계에 주도권을 쥐고 있으며 국가 통일을 이룩하는 시점과 계기는 온전히 중국 쪽에 달려있음을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정부 자문 싱크탱크인 상하이 연구원의 위신텐 원장은 중국의 군사력은 앞으로 계속 강해질 뿐이며 이로 인해 다른 나라들이 대만 편에 서는 게 어려워질 것이라면서도 군사적 방법은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대만을 장악하는 데는 겨우 몇 분밖에 걸리지 않는다 라며 너무나도 위험한 발언을 했습니다. 중국 소셜미디어에서는 민주주의의 부상 속에서 대만 무력 침공을 지지하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최근 중국 상무부가 생필품 비축을 권고하자 대만과 곧 전쟁이 나는 것 아니냐는 불안 심리 속 사재기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반면 한편에는 대만이 계속해서 독립을 밀어붙이면 중국이 인내심을 잃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 관련 단체인 대만연구협회의 양리셴 연구원은 SCMP에 6년 전 집권한 대만 민진당이 레드라인을 넘는 쪽으로 움직이면서 우리는 군사적 압박과 준비를 강화해왔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왔다 라고 말했습니다. 유명 블로거 러니는 자신은 평화 통일 가능성에 대해 비관적이라며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다. 다른 많은 이들처럼 나 역시 시 주석이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으며 이를 해결할 다른 사람을 찾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바로 중국의 한반도 강제 병합 문서인데요.
중국군이 비밀리에 지켜온 한반도 강제의 병합 문서가 최근 해커의 공격으로 인해 전 세계에 드러나면서 크나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최근 한국과 북한 그리고 미국까지 종전선언 합의를 이끌어낸 데 이어 남북 경제협력에 탄력을 받으려 하는 가운데 순식간에 북한이 남한의 흡수 통일될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독과 동독의 완전한 통일이 아닌 북한의 체제는 유지하되 경제적으로 한국에 완전히 개방하는 방식의 새로운 개념의 통일입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이재명 대통령 후보도 언급했는데요. 사실상의 통일 상태, 통일된 것과 마찬가지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굳이 통일을 강조하면서 누가 누구에게 흡수당했다며 적대성을 강화할 필요는 없다. 통일하자고 해봐야 쉽지 않다 라며 너무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실리적으로 접근하면 좋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완전 개방이 눈앞으로 다가오자 다급해진 중국은 무력을 써서라도 북한의 상당 부분을 자신들이 가져가겠다는 충격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보시면 북한의 함경남도와 평안북도, 자강도뿐만 아니라 양강도까지 모두 중국 땅으로 편입시키겠다는 충격적인 작전인데요. 한국에는 고작 평안남도와 황해 남북도만 내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중국은 일본과 똑같은 짓을 벌이고 있습니다. 바로 왜곡된 역사 교육을 통한 밑작업. 중국 역사 교과서를 보면 한국 영토 대부분을 중국 영토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김종서 박사가 밝혀낸 8,000리 영토의 고조선 영역과 비교하면 중국이 얼마나 왜곡된 역사를 중국인 어린이들에게 주입하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의 한반도 침략 계획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기원전 108년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이 중국 한나라의 침략으로 멸망했고 서기 589년에 한나라에 이어 등장한 수나라가 중국을 통일한 뒤 9년 만에 고구려 공격에 나섰습니다. 징기스칸의 원나라는 1206년 건국 이후 순식간에 중국 대륙의 주도권을 쥔 다음 1231년 고구려를 침공했고 청나라 역시 1616년 청나라의 전신은 후금 건국 이후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며 1637년 병자호란을 일으켰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국은 항상 대륙을 장악한 후 주변국인 한반도 손보기라는 역사를 되풀이하고 있는 곳인데요. 최근 시진핑이 중국 내 헌법까지 개정하며 장기 집권 체제를 형성하자 또다시 한국을 침략하겠다는 충격적인 계획이 밝혀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 한국의 최신식 무기들이 공개되면서 중국의 싱크탱크가 중국 정부를 향해 한국은 절대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중국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 라고 경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최근 한국이 아랍에미리트에서 잭팟을 터뜨린 4조 원 규모의 한국산 미사일 천궁 수주, 미국과 이스라엘의 최신 무기들과의 경쟁에서 당당하게 승리한 한국산 천궁, 아랍에미리트가 4조 원 규모의 천궁을 사들이면서 다른 중동 국가들이 줄지어 한국산을 찾기 시작한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마저 포기했던 궁극의 무기 신의 지팡이, 우주로 무기를 쏘아 올린 뒤에 매우 빠른 속도로 강철 막대기를 지상에 충돌시키면서 핵무기보다 훨씬 더 강력한 파괴력을 만드는 궁극의 무기 신의 지팡이를 한국 연구진들이 개발해 긍정적인 진척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한국이 일본과 중국까지 뛰어넘어 조만간 미국과 대등한 국방력을 갖출 수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한국보다 많은 탱크와 잠수함 그리고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어도 신의 지팡이와 싸우면 그저 장난감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중국의 싱크탱크인 전문가들도 한국과 전면전을 펼치려는 시진핑을 목숨 걸고 말리려는 것이죠. 중국의 위기는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중국 지도자급 인사에 대한 밑으로 출발한 중국 테니스 스타 펑사이 사건의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직전 중국 최고 지도부 일원이었던 장가오리 전 부총리와 강압에 의한 성관계를 했다는 펑사이 SNS 폭로로 시작된 사건은 세계적인 테니스 선수들과 고위 관계자, UN 인권기구, 미국 정부까지 나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국제적 핫 이슈가 됐습니다. 세계 여자 테니스 협회는 심지어 펑사이의 안전 확인이 없으면 앞으로 있을 모든 중국 대회를 취소하겠다는 파격적인 발표까지 했습니다. 미국과 서방 일부 국가들이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정부 관계자를 파견하지 않는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향후 전개 과정에서 스포츠계까지 중국에 등을 돌릴 경우
중국의 스포츠 산업은 한순간에 몰락하게 됩니다. 스포츠로 시작해 중국의 모든 산업 분야까지 타격을 입고 중국 경제가 파산에 이를 수도 있는데요. 장가오리 전 부총리의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지 중국의 일반 서민들도 크게 체감하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펑사이의 웨이보 계정이 폐쇄되고 중국 매체의 관련 보도와 네티즌 목소리가 통제된 가운데 중국에서 중요 정치 행사인 육중전회 그리고 제3차 역사 결의 채택 등 굵직한 뉴스들이 이어지면서 사건은 세간의 관심에서 조금씩 멀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국제 테니스계가 나서면서 사건은 재점화 수준을 넘어 폭발력 있는 국제적 이슈로 커졌습니다. 스티브 사이먼 여자 프로테니스 투어 최고 경영자는 지난 14일 펑사이를 비롯한 모든 여성의 말은 검열이 아니라 들을 만한 가치가 있다며 사건에 대한 조사를 중국 측에 촉구하면서 동조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또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중국과 관련된 사업을 모두 철수할 것이라며 중국 당국을 압박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노바크 조코비치, 오사카 나오미, 세리나 윌리엄스 등 세계적인 테니스 스타들이 펑사이의 안전을 우려하거나 피해에 대한 조사를 중국 측에 촉구하는 등 입장을 앞다퉈 밝혔습니다. 스타들의 목소리는 이 사안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증폭시켰고 결국 유엔 인권사무소와 백악관까지 나서 펑사이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사안은 중국의 인권 문제, 비밀주의와 인터넷 및 언론 통제 등을 건드리는 중대 이슈로 비화했습니다. 이 사안을 중국 국내적으로 틀어막은 채 시간과 싸움에 들어갔던 중국 정부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됐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8일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데 이어 영국도 그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중국으로선 외교적 보이콧 도미노가 우려되는 참이었습니다. 미국에 대해 올림픽의 정치화라고 비판하는 동시에 올림픽은 선수들의 축제임을 강조하는 식으로 사태의 악영향을 최소화하려던 중국 정부는 올림픽과 관련한 또 하나의 돌출 악재에 직면했습니다. 만약 펑사이의 신변을 둘러싼 이상설이 장기화하고 중국 정부가 납득할 만한 설명과 조치에 나서지 않는다면 올림픽을 앞두고 스포츠 선수들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대중국 여론이 차갑게 식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외교 보이콧 이상으로 베이징 올림픽이 완전히 망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중국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1일 브리핑 때 질문이 나오면 상황을 알지 못하며 외교와 무관하다 라고 답하는 등 무시 전략으로 일관해왔습니다. 대신 관영 영어 뉴스 채널인 CGTN이 진화에 나섰지만 의혹을 해소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CGTN이 지난 18일 공식 트위터 계정에 펑사이가 사이먼 WTA 투어 대표에게 보낸 이메일이라며 성폭행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 집에서 쉬고 있다 라는 등의 내용을 공개했는데 진위 논란은 여전합니다. 이어 CGTN의 한 기자가 20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펑사이의 최근 모습이라며 3장의 사진을 올렸지만 이 역시 촬영 시점이 불명확한 탓에 신뢰성 논란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중국 지도부의 더러운 행각을 감추려다 전 세계로부터 보이콧을 당하기 시작한 중국. 앞으로 중국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는 너무나도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